네, 2022년도가 도래했고 우리 학생들은 충암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이 됐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도 준비됐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라이앵글 3개의 이 구획이 정해졌어요.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 충암고 1학년에 우리 아들내미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암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3박자가 있는데 입시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여기에 대한 균형과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러면은 묻어가서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학교가 각각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주체 중에 제일로 중요한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속이 편하시죠. 그렇게 쭉 밀고 나가고 싶잖아요. 애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님이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학부모님이 대입을 이해하시는 것만큼 우리 아들이 딱 그만큼 이해해요. 학부모님이 학사 일정을 알고 이 학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하시는 것만큼 우리 아들도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보이는 데서만 책 읽으면 애도 책 따라 안 읽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활에 만약에 책 읽는 패턴이 들어와 있고 루틴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애가 결국에는 책을 찾게 돼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데 가치관이 공유를 하잖아요. 지금 탯줄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많은 것들이 아이들이 정말 영향력을 받고 있고 아들들이라 좀 느리게 이게 반응이 보인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쩜 그래요? 엄마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와, 진짜 무섭죠? 나랑 똑같다니. 나중에 진짜 말하는 것도 똑같고 반응하는 것도 똑같고 대인관계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인정하기 싫으실 수 있어요. 아빠랑 똑같지 왜 나랑 똑같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엄빠랑 다 똑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왜 중요하시냐, 아버님이 왜 중요하시냐면 얘네들이 여태까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상대평가로 평가받은 적이 없잖아요. 성취도 평가 ABCD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얼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A를 받았으면은 나 좀 하는데? 나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리고 엄마도 중학교 때 성적표가 굉장히 멋있고 근사하면은 얘 뭐 그래도 2등급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4월 말 5월 첫째 주가 되면은 중간고사가 진행이 돼요. 성적표가 탁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올 1등급을 받는 애가 몇이나 있겠어요. 올 1등급이 전교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건 1이 하나 나왔으면 모는 3이 뜨고 어떤 건 4가 나오고 어떤 건 2가 나오고 다채롭게 등급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즉 A, B, C, D, E였는데 1에서 9등급으로 쫙 펼쳐지는 거잖아요. 줄을 세운다는 건데 이 성적표를 보자마자 혈압이 급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돈의 액수가 막 생각이 나요. 특강에 결제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여러 가지 열정과 시간과 이런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놓고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그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일어난 건 아까운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딥이 누워있는 걸 꼬라지를 보면 막 환장하겠고 말을 못하겠고 약간 이러면서 속이 터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안 생기죠. 근데 이제 이때 굉장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멘트도 잘 치셔야 되고 좀 누르실 필요가 있는 게 중요한 건 우리 내신은 입시 끝날 때까지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을 봐야 돼요. 10번. 그러니까 한 번이 망했다고 해서 9개가 다 도미노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장기간의 어떤 싸움에서 멘탈 관리를 시키면서 아이를 독려하고 더 열심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때 비교를 해버린다 이러면 약간 게임이 이제 굉장히 쿠쿠더스처럼 무너지기가 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과 응원으로 비교 없이 아이들을 좀 지지해 주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래 너 잘할 거야 아들아 엄마 너 믿어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잘할 거야 화이팅 잘 갔다 와 그러면 이제 아들들은 기분이 어때요? 왜 저래? 이런 느낌 어쩌라고? 어쩔 TV? 약간 이런 느낌이고 왜 저래? 부담스럽다? 이제 이러고 가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만약에 학부모님이 대입에 대한 정보가 좀 약간 무지성이에요.
그리고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약간 카더라 통신 같은 거에 의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 객관적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응원을 하는 거는 약간 허공에 때리는 메아리 같은 느낌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무능하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그냥 뭐 애만 믿어요 이런 얘기만큼 기빨리는 얘기가 없어요. 애를 더 약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맞아서 내가 우리 새끼보다는 이 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얘한테 유불리가 있는 전형이 뭔지를 계속 부단히 공부를 해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애를 막 쪼는 게 아니라 독려하고 지지하고 엄마가 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갈수록 이게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우리 아들도 딱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정도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원팀으로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부모님이 하셔야 될 미션은 두 가지인데요. 절대 내 아들을 남의 집 딸아들이랑 비교하지 않는다예요. 자, 우리도 애들이 다른 집 엄마랑 나랑 비교하면 진짜 짜증날 거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를 비교하냐 이럴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대입의 실체에 대한 공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두 가지가 미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이제 입시라고 하는 이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고 지금 시작이 됐는데 3학년 1학기, 또 길게는 3학년 2학기, 그리고 11월에 있는 대수능을 치르기까지 장기간의 입시 싸움을 펼치게 될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외로워요. 공부 다들 이제 해보셨던 학창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공부라는 과정이 대단히 외롭죠. 독서실 끝나고 오는 거, 성적이 안 나온 성적표를 받아드는 거, 이걸 학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이 어떤 무거운 마음들, 그리고 과연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모든 과목에 성적이 오를 것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수는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생각들 때문에 공부라는 이 과정은 얘네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게 되는 굉장히 부단히 어렵고 외로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외롭고 멀고 그런 거 몰라요. 지금 무지성 그 자체, 약간 감성이 약간 이런 상태고, 일단은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하죠. 왜냐면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목표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스카이 갈래, 그냥 인서울 갈래 이러는데 자기 점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목표를 못 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엉덩이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PC방에서는 뭐 5시간도 있을 수 있고 2박 3일도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 붙이고 스터디 카페에서 3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든 애가 있고요. 3시간이 뭐예요? 50분 앉아 있는 거 힘든 학생도 많습니다. 이주와 어학원에서 이제 지금 예비고일 과정은 하루에 왔을 때 이제 3시간씩 구성이 짜져 있어요. 2시간 수업하고 실수모 70분 보고 2시간 수업하고 뭐 해제 수업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체로 어떠냐면 2시간까지는 좀 참는데 세 번째 타임 가면은 완전히 막 뭐 난리 났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미쳐버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중등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쉬수가 3, 3교시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등부 과정에서 제일 퇴원 사유 1위가 뭐냐면 학습량 부담이에요. 학습량 부담. 학습량 부담으로 태어난 애들만 데리고 학원을 하나 차리겠어요. 그 옆에다가 학습량이 부담되지 않은 안 부담 학원으로 제대로 된 학원을 몇백 명을 채우겠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나면. 근데 그것을 바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1 내신이 되게 중요한데 고1 내신은 고1 때 만들어지긴 좀 어렵거든요. 중3 과정에서 이 기본적 체력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자,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일단 우리 학생들 엉덩이 붙이고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케이던스를 가져야 된다. 숙제 내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딱 내고, 시험 통과하라 그러면 그날 통과하는 거 맞고, 거기서 어떤 타협이라든가 이런 핑계가 있지 말라는 거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여학생이 와서 진짜 아팠던 거 맞아? 맞아? 난 아프다 그러면은 그게 안 믿어지냐, 왜 이렇게 애들이 아프다 그러고 직원들도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프냐? 막 이러는데 왜 아파? 막 울렁거린대. 막 속이 뭐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대. 그러면 토하고 와. 토하고 와서 뭐 토하고 집에서 계속 누워 있을 거 아닌데 토하고 와서 수업 들으면 되지. 좀 더 버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는 우리 충안고등학교는 대입에 강한 수업과 대입에 강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관리도 잘 하고 있고 입결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평가하거나 판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 역할을 하라고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하시면 되고 각 고등학교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자신의 고등학교가 우리 학교가 과연 대입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수업과 활동을 하고 있느냐. 타 학교와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걸 계속 리뷰하는 학교가 저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암고등학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꼰대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트라이앵글이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부모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입에 대한 이해에 대한 페이지를 2페이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탕탕탕 3개가 있죠.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 애들 보내고 싶어하는 그 대학들만 있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외시, 동건, 홍숙, 그 다음에 한양대, 광운대까지. 서울여대는 여러분들 못 가니까 여기까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대학들에 대해서 미디어는 미친 듯이 발표를 하죠. 여기만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마치 대학이 여기만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전국구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수험생활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입시 자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석지라든가 방송 보도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 먼저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 외시의 수요 서울시에 있는 대학들은요. 애들을 도대체 무슨 전형으로 몇 %를 뽑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먼저 정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보시는 것처럼 앞자리가 다 40으로 시작을 해요. 대체로, 그쵸? 그래서 웬만한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정시로 한 40% 애들을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대부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정시 말고는 수시가 있죠. 수시. 그럼 수시는 합해서 60% 뽑겠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 수시에서는 2가지 종류가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도 당연히 이제 입결이 나와서 좋은 대학들을 간 학생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그 선배들은 재수를 안 하고 현역으로 고3을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붙었다면 정시일까요? 교과일까요? 종합일까요? 걔네들은 뭘로 그 대학에 붙었을까요? 당연히 종합 아니면 교과입니다. 그렇죠? 정시로 간 애들은 재수해서 간 애들이고 고3 졸업해서 정시로 충암고에서 좋은 대학 간 애들 없어요. 그냥 전문대를 갔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을 간 거지 입결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만한 대학에 간 애들은 다 이쪽 전형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를 생각을 해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퍼센테이지 보시면 다 앞자리가 10단위대로 보통 신앙을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없어요. 교과를 안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연대는 13.8%고 고대는 20.3%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연대랑 고대랑. 왜 이런 거 같으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연대는 13.8%밖에 안 뽑고 고대는 20.3%를 뽑는데 왜 이럴까요? 맨날 연고전, 고연전 이래가면서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학교니까 구멍을 똑같은 데를 뚫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유불리가 있을까? 고대는 지금 어떻게 뽑아? 그럼 우린 이렇게 뽑아야지. 연대는 어떻게 뽑아? 우린 이렇게 뽑아야지. 이렇게 계속 어떤 치열한 사운드를 하고 있는 게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대체로 다 10단위로 시작을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요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고 있는 게 현실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은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서울대는 59.9%. 정시보다 더 많이 뽑죠. 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보시면 대체로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중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 이 정도가 지금 종합으로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애들을 뽑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에 대한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이 있잖아요. 종합 전형이 줄어든댄다. 학생부 종합은 이제 폐지된댄다. 생기부의 기재사항들은 대고 축소가 됐댄다. 조국 사태 때문에 정시가 더 늘어난댄다. 3월 9일 대선 주자들은 다들 정시를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펼치고 있다. 이러시는데 이걸 읽어내는 이유들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녀들이 첫째 자녀시면 혹시 둘째 자녀가 중1 이하가 있나요? 중1 이하? 둘째가 중1 이하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걔네들부터 교육 개정안이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2015 교육 개정안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이번에 1학년 올라가는 애들부터는 교육 개정안이 바뀌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뭘 하냐면 걔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됩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이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고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실행은 문재인 정권이 하지 않고 그 다음 정권이 이걸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 딱 올라와 갖고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별해서 듣는 거예요. 대학처럼. 그래서 그걸 듣고 우리 학교에 이 과목이 없네. 그럼 옆에 학교에서 들을 수도 있고 인강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대학 갈 때 대학의 학과에 맞는 과목들을 검토하고 호기심을 발현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우리 대학에 무슨 학과에 지원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교학점제는 맞닿아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교학점제는 뭐다? 픽스예요. 픽스. 그걸 더 이상 백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없어져요? 말이 안 되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없어지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교과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아이들을 뽑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시가 저렇게 40%나 늘어난다는데 우리 애는 내신 스타일이 아니고 정시 수능을 굉장히 그래도 내신보다는 잘 보는 애인데 정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중간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수시보다 더 좋은 학교 아닙니다. 더군다나 충암이잖아요. 충암에서 정시가 유리한 애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 연도에 좀 이상한 일이 있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충암고는 아닌데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1, 2학년 때까지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여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어요. 수학 이과에서 전교 1등이고 근데 입결을 이번에 봤더니 직윤을 못 받았어요. 의대를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직윤을 못 받았고 그래서 서울대를 쓰긴 썼는데 일반 전형이라서 잘 안 됐고 2대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2대 의대를 합격했어? 연고대도 있는데 봤더니 아무튼 그렇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수능에서 이번에 용강로 수능이었는데 전체에서 3개를 틀려버려요. 얘가. 그러니까 미쳤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3개를 틀렸어? 국어 다 맞았어? 네. 영어는 다 맞았죠. 쓸데없이. 이러고 다 맞고 뭐 수학도 뭐 한 개인가 2개 틀렸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전 과목에서 3개를 틀려서 결국에는 그냥 수시에 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시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던 애인 건데 수시에서 원서를 그렇게 쓰는 바람에 붙은 바람에 이제 이게 납치가 된 이런 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완전 남의 집의 얘기예요. 우리 아들내미랑 제가 보기엔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다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남의 집 얘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집 아들 얘기에 집중해야 되고 충암고 집중하시면 교과와 종합을 우리는 DB 파야 된다. 이걸 제대로 공부하자. 요게 이제 요 페이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가 40이고 교과가 한 10에서 15고 종합이 35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어떤 전형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국 대상으로 보면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이 뽑아요, 지금. 그래서 44.3%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합이 그 다음입니다. 23.4%. 그리고 수능으로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은 한 20% 정도 아이들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과 요 내용은 구별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저 페이지의 얘기는 이거예요. 대학들은 아이들을 다 선발을 하고 지금 이제 학력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학의 존립 여부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지방대학들은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통합될 거고 뭐 얼마 전에 또 약간 비보도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 대학들은 또 그 와중에 특히 뭐 이런 대학들은 물론이고요. 이제 애들 다 뽑고 나서 보고를 올려야 돼요. 정부에.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애들이 몇 %냐 이번 신입생 중에 수도권 애들이 몇 %냐 자사고 출신이 몇 %고 일반고 애들이 몇 %인지를 다 보고를 올려야 되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애들을 뽑게 되니까 이 구멍 저 구멍을 뚫어 놓는 거죠. 수도권 애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비수도권은 이렇습니다. 일반고는 이렇습니다. 자사고는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뚫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처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첫 페이지는 이해하시는데 별로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2페이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페이지예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원서를 그러니까 이제 고1 1학기부터 고3 1학기까지 10번의 중간기말을 싹 본 다음에 원서를 이제 1학기 딱 끝난 다음에 여름에 6장의 원서를 준비해서 쓰시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시라고 하고 이때 종합으로 3장, 교과로 3장 쓸 수도 있고 4, 2, 2, 4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6학종 이런 건 쓰시면 안 돼요. 6학교를 쓰시면 안 되고 6장의 원서를 쓰는데 한쪽으로 몰빵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과 교과를 적절히 믹스해서 쓰셔야 돼요. 유불리를 따져 쓰셔야 되는데 요때 쓸 때 종합하고 교과를 우리가 지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두 가지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내 친구한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고 설명하실 때 어려운 말 쏙 빼고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완전히 이해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숫자만 넣으면 합불이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봅니다. 그래서 중앙고에서 2.3등급을 만약에 3학년 1학기까지 토탈 내신을 딱 끝났다. 그러면 2.3이라는 숫자만 봐요. 2.3이 무슨 2.3이야? 뜯어보자. 이 속에 어떤 속내가 있는지 안 봐요. 그냥 2.3이라는 숫자만 봅니다. 2.3은 충안고 2.3도 2.3이고 대성고 2.3도 그냥 2.3이에요. 2.3을 그대로 보는 것뿐이죠.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고등학교의 2.3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하나 더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이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의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전 과목의 점수를 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3과목,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2과목의 합등급을 가지고 와. 2합 5를 갖고 오던가 3합 6을 갖고 오던가 4합 7을 갖고 오던가 갖고 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가 제일 빡세죠. 지금으로는. 아무튼 수능 최저 등급을 가져오고 내신을 때려 넣으면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뭐 면접을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뽑게 됩니다. 즉 대성고 2.3도 충암고 2.3도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고 2.3도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하나고램에 좀 가산점 줄까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그 해당 중학교 졸업을 해서 어떤 애는 뭐 상상고 간 애도 있고 하나고 간 애도 있고 뭐 이대부고 간 애도 있고 중앙고 쓴 애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내신 학부모님이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우리 애는 상상고 갔어 이번에. 아우 진짜 힘들었는데 상상고 붙었어. 근데 가서 학생부 교과로 원서 쓰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무지성이죠 지금. 학생부 교과는 그 고등학교를 가서 쓸 수 없죠. 그걸 전략으로 할 거면은 차라리 전학을 가서 내신이 굉장히 쉽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학교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목고나 자사고나 아니면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학교들보다는 사실 일반고 중에서 좀 내신 따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 이런 학교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구멍이 바로 이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못 들어와요? 하나고 못 들어와요. 이대부고 못 들어와요. 중앙고 못 들어오고 재수생 못 들어와요. 충암고, 숭실고, 명지고 뭐 이런 전국에 있는 일반계 애들끼리 맞짱을 뜨는 전형이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 괜찮죠? 이거 우리를 위한 전형이니까 이거 써먹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2006년생이죠. 우리 아이들이 대체로. 그쵸? 2006년생 학생들은 2005년생 아이들하고 그 학력 그 숫자가 똑같지가 않아요.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2005년생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얘네가 있고 그 다음 해가 이제 황금 돼지띠드만요. 그래서 걔네가 겁나 많아 또.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낳고 그러나 봐요 애를. 아무튼 이렇게 학력 인구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 말은 얘네들의 내신 점수가 상대평가다 보니까 작년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 경희대 2.1등급이어야지 붙는데 올해에는 학령 인구가 확 줄어드니까
내신 등급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평가라서. 그러니까 애들이 워낙 쪽수가 적어지니까 작년에는 2.1이 경희대 붙었는데 올해에는 2.6도 붙었네? 경희대가 후져졌나 봐가 아니라 애들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3년간에 그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이 된, 합격이 된 애들의 내신 등급 컷 같은 걸 확인하고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고3 때.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설명을 길게 할 게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만 잘 맞추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종합으로 넘어가서 가장 쉽게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종합 전형은 좀 복잡하죠? 그리고 약간 할 게 많아요. 이해하실 것도 많고. 일단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등급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9등급을 오케이 1.9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고 1.9래매 이렇게 보는 거고 에이 충암고 1.9래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1.9 안에는 그 안에 표준 편차도 들어있고 성적표 보면 평균 점수도 있고 원점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블라인드 뭐 평가를 한다고 어쩌고 하지만 저도 알겠는걸요. 이게 무슨 학교인지. 그리고 이 활동 안에는 유명 동아리 같은 게 다 있고 한데 어떻게 몰라요 그걸. 저도 알겠는데 어떻게 입학사정관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내신 점수를 숫자로만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생기부를 보죠.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소서가 없어졌어요. 자소서. 자소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입시에 있어서. 근데 그게 없어져서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자소서라는 거에 역할이 있었거든요. 자소서는 대학마다 다 다른 문항이 있지 않고 공통 문항이 3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애냐. 두 번째는 학과 적합성을 얘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인성 배려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서 결국 그 내용을 생기부가 이제 얹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 학과 적합성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충암고등학교 이제 1학년 입학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거예요. 코로나라서 이제 대면 상담 안 하실 거고 대체로 전화 예약 상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이 이제 아이들 아직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갈수록 충암고에서 1.9등급 정도 받았으면 선배 중에 무슨 전형으로 어디까지 붙었어를 알고 계셔야죠. 그쵸? 무슨 전형인지 되게 중요하고요. 어디까지 붙었고 그게 최초합인지 아니면 추합인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 보시는 거 되게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얘기겠죠? 이것을 고등학교들은 당연히 오픈을 해야 돼요. 학부모님한테. 학부모님한테는 오픈해야죠. 외부한테 뭐 오픈할 거 뭐 필수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간담회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선정고등학교는 이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보셨어요? 네. 2.3등급은 뭐 선정고에서 어디까지 붙었다, 어느 대학을 붙었다. 근데 무슨 전형인지는 거기 안 써 있는데 무슨 전형인지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신 등급을 보니까. 뭐 3등, 2점 몇 등급인데 뭐 고대 붙었다 그러는데 이제 서울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만약에 붙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100% 종합이다. 그러니까 2등급 때 가서 고대 붙어요. 지금. 예일에서도 붙었거든요. 지금 이제 저기 선정에서도 붙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충암고등학교의 선배들은 내신 등급에 대한 기준 그리고 무슨 전형으로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아이들 입시 준비를 꾸려 가셔야만 한다. 학교에 요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생기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들의 생기부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더니만 한양대까지 붙었다. 뭐 경희대까지 붙었다. 국민대까지 붙었다. 홍대까지 붙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요청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전반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누가 재밌다 그러겠어요. 이게 뭐 재밌어 죽겠고 막 꿀잼이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우리말로 다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영어나 독어로 돼 있거나 한자어로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으셨을 때 사실은 이해가 당연히 더 빨라질 거고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그 수준만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세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자동봉진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전반적으로 그 주제 탐구 보고서라는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특히 명지 충암 캠퍼스, 이 캠퍼스에는 저희가 이제 특정 학교 2학교만 딱 집어서 걔네들만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 여긴 다른 학교 애들이 온다고 해도 저희는 안 받고 있는데
이 캠퍼스를 당연히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로컬로 저희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명지충암은 사실 저희가 좀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더 빡세게 들어가고 더 밀접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가지 전형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이어서 충암고등학교의 성적표 보시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1 때는 이런 과목들이 꽂힙니다. 실제로 보시는 거는 저희가 무슨 가상으로 시뮬을 만든 게 아니고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충암 학생의 성적표를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형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고1이었을 때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 과학, 탐구, 실험, 정보까지 수업을 들었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 구성 과목이 모든 고등학교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단위 수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자, 그럼 중간고사 시험 과목이에요, 지금 이게. 기말고사 시험 과목이고. 4단위. 국수형이 고르게 4단위. 어떤 학교는 이게 3단위인 학교도 있어요. 자, 그리고 통사 4단위, 통과 4단위. 이것도 역시나 3, 4 뭐 이런 학교도 있는데 우리 학교는 똑같이 4 이렇게 돼 있고 과학, 탐구, 실험이 1단위짜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정보가 2단위짜리가 하나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 과목들을 시험을 보게 될 거죠. 예, 맞습니다. 왜 고3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고3, 현재 고3인데 얘가 1학년 때. 맞습니다. 여기는 1학년이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국어를 95점을 받았어요, 고1 때.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이 충암 딱 갔더니 국어 95 받아갖고 오면은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오, 잘했네, 우리 아들. 이런 느낌이잖아요. 평균 점수 70.7점이고 95점 원점수 받았더니만 1등급 나오게 됐어요. 잘했죠? 예상대로 잘했습니다. 수학은 그런데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56.2점이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88점이라는 원점수를 받아갖고 왔는데 2등급 나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는 67.9점이라는 평균 점수가 있는데 91점을 받았는데 헐, 상상을 못하겠는데 3등급이 떴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점수에 비해서 원점수 점수에 비해서 등급이 너무나 낮게 책정이 돼 있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내신 분석 회의 때 내신 분석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거고 이 형은 결국 1학년을 토탈 다 4번의 내신을 딱 끊고 나서 내신이 2.27로 1학년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2학년으로 갔겠죠. 현재는 3학년이니까. 이 친구가 2학년으로 갔을 때에 충암고등학교의 전체 전교생들의 성적 분포도에 대한 비율을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표가 물론 있겠지만은 2학년이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되게 특이해요, 이게. 이거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건데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충암고등학교 분위기 대충 알겠다. 구성원들의 이 분위기. 두 번째, 충암고등학교는 공부를 하면 하는 족족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학교냐 아니면 공부를 하더라도 점수 올리기가 겁나 빡센 학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과목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 수학이 좀 눈에 띕니다. 수학은 A, B 등급 쪽에 좀 약간 몰빵 현상이 있네요. 그러니까 수학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C, D 이쪽으로 갈수록 좀 적습니다. 수학은 좀 이렇게 빡세겠구나.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몰려 있구나. 수학 점수는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간다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겠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역시 남학교다 보니까 좀 약간 국어 무지성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A, B 쪽에는 약간 적은 숫자들을 있고 C에 제일 있는데 E에 제일 많아. 뭐 어떻게 하죠? 국어 그냥 포기만 안 하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기세가. 그쵸? 그래서 국어를 막 이렇게 해서 너는 역시 국어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라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좀만 하면 너 지금 일로 갈 수 있어. 이거 봐봐봐 난리 났어 지금 좀만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하자 약간 이럴 수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영어는 진짜 이래요. 진짜 너무 웃겨 죽겠어. 지금 몇 년 동안 그 충암 이 김충암군, 이충암군이 제 머릿속에 쫙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이 영어 무지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오빠들이 지금 이제 D2에 많이 깔려 있고 앞에 있는 애들은 거의 없다. 영어 쪽에는 좀 이런 애들이고 뭐 대부분 이렇습니다. 타 학교에 비하면 비교를 굳이 하자면 수학 빼고는 너무 이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역시 혹시 이것 때문에 충암 원서 쓰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쵸? 이것 때문에 쓰신 거잖아요. 빨리 끄덕끄덕 하세요. 아우 뭐 충암 역시 시설도 이러고 어쩌는데 아우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좋은데 지금. 엄청난 꿀팁이다.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학부모님들 고1 때 애들이 공부에 대한 온도가 높을 것 같으세요? 고3 때 온도가 높을 것 같으세요?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온도가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온도가 공부에 대한 열정의 온도는 고1 1학기가 더 셀까요? 고3 1학기가 더 셀까요? 고1이 훨씬 세요. 그렇다고 걔네가 그때 공부를 되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온도를. 고1 때 지금 여기 왜 왔겠어요? 얘네가 지금 여기 와 있고 싶겠어요? 얘네 지금 막 졸고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근데 이러는데 졸리지 지금. 히터 끄자. 쟤 잔다. 근데 이 상황에서 고1 때는 다들 아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좋은 대학교 갈 거야. 이제 나 진짜 새 사람 될 거야. 이래갖고 이제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곧 사그라들죠. 곧 사그라들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고 일단 이제 우리 충암 오빠들이 이제 축구에 맞들리기 시작해요. 중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막 축구에 맞들려서 모의고사 날인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세요. 축구를 막 미친 듯이 운동장을 뛰고 축구를 하고 모의고사 날인데 1교시에 지금 국어를 봤다고요. 2교시에 수학을 봤는데 굳이 그날 축구를 해야겠냐?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고 영어 듣기 평가 소리가 안 들려버려. 숨소리 때문에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조용히 좀 해 새끼야 막 이러는데 안 들려.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답답하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뭐 오징어 게임의 1호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들이 또 몇 분 계셔가지고 애들을 또 약간 이렇게 하고 실제로 공부의 온도는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축구는 날씨 탓이 아니고요. 본인이 성취도 평가만 받다가 상대 평가를 한번 뚜껑 열어봤더니 1학기 내신이 약간 노답인 거예요. 아, 나 충암이라서 나 완전 잘할 줄 알았더니 3이 웬 말이야? 아, 몰라 축구나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해도 축구나 하고 뒤에 해도 축구나 하니까 자기도 축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무지성의 감성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지금 무슨 뭐 대학 안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뭐다? 기회다. 이것이 정말 기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남의 집 아들들이 털어주니까 우리가 밟고 올라가는 이 상태가 진짜로 된다는 겁니다. 진짜 팩트예요. 진짜로 버티기만 하면 돼요. 밟고 올라가면 돼요. 이것이 정말 되게 중요한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성적이 자꾸 올라. 진짜. 그리고 애가 좀 개념 있는 애면 충암 선배들 데리고 다 물어보세요. 좋은 데 간 애들. 엄마 다음번에 1등급 내가 다 바를 수 있어. 3학년 1학기는 괜찮아 엄마.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 엄마. 뭔가 만면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애들이 계속 축구를 해주시니까. 진짜로. 저 지금 이거 근데 정말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팩트예요. 진짜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학교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죠. 사실 대성이나 선정 과중 가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선정 과중은 물론 일반반 애들이 깔아주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예일이나 대성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애들이 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공부 깊이도 있는데도 현역으로는 자기의 어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못 갖고 오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충암고등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간담회 때는 특별히 장점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준비한 것 같아요. 팩트 맞고요. 이유는 서부학군에 있는 저희가 지금 현재 8개 고등학교를 전문으로 해서 이 학교들만 지금 내신 관리하고 생기부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들 중에 저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동영상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틀어주시는 학교들이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저 되게 당황했거든요. 왜 학원 거를 왜 학교에서 왜 틀어줘?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였어요. 옛날부터. 근데 최근에도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쁜 얘기하면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내신 분석 자료도 너무 오픈하니까 그거를 들으시고 그걸 피해서 내시고 교재를 바꿔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이거 좋을 게 없겠구나. 그래서 카메라 끄고 이제 분석도 하고 약간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만,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27명이라는 거. 예를 들어 대성은 200대잖아요. 숫자가 너무 적고 잘하는 애들 몰려있고 내신 따기 정말 빡셉니다. 근데 우리 충암고등학교는 이제 300대로 남학생들만 있다는 굉장히 특장점이 있고요. 분위기 보시면 4년제 대학 160명, 59명 전문대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타 학교랑 비교를 하는 건 이제 분위기를 좀 익히시라는 이 얘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대성고 같은 경우는 전문대가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3명. 안 갈란다 이거죠. 재수학원으로 보낼란다 이거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고요. 충암고등학교는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충암 갈까 숭실 갈까. 숭실 쓸까 충암 쓸까. 명제는 안 될 것 같고 선정은 또 안 될 것 같고 대성은 완전 빡셀 것 같고 그러면 충암 숭실 충송 이제 이러시다가 어디가 되셨을 것 같은데 충암고등학교가 숭실보다 더 좋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학교니까요. 이유는 없어요. 우리 학교니까. 내 아들이 제일 잘생기고 멋있고 내 남편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암고등학교는 사실 학교 차원에서 상위권 관리를 따로 하세요. 그래서 학교가 나름 인프라를 구축해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입결이 매년 꾸준히 좋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올해는 좋은데 작년엔 별로였고 내년에 또 별로고 그 다음 연도가 좋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원에 따라서 계속 해박해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뭔가 멱살을 딱 틀어잡고 기둥을 쾅쾅 박아주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과연 이게 학교의 어떤 능력인가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충암고는 나름 되게 꾸준한 입결을 자랑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되는 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걸 우리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보다는 기둥이 존재한다.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수리과학부, 이름은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인정한 수학과 과학 융합이 검증된 활동이고요. 명문 동아리죠. 충암에서. 충암의 대다수의 입결에서 좋은 결과를 낸 아이들은 다 이제 그 동아리 출신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신은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완전 장점이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위권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한번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성적을 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뭐 충암 가서 전교 1등, 2등 할 애들 있을 거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3등급, 3.8등급 이렇게 할 애들도 있겠죠. 뚜껑 열어보면. 근데 충암에서 전교 1, 2등을 하는 애들의 복병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학교든 전교 1등을 하면 당연히 스카이 아닌가요? 스카이 중에서도 당연히 서울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를 못 붙어버려요. 이유는 최저를 못 맞춰서요. 지가 알아. 자기가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거. 진짜로. 그래서 이게 서울대 뚫는다는 거는 생기부도 좀 결이 달라야 되고 최저도 당연히 멱살 잡고 딱 안전빵으로 이렇게 짝딱딱 뭔가 맞아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좀 딸리는 경향이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수능 최저는 충암고가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성은 맞춰주고 중앙고는 맞춰주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학교가 맞춰주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는 학부모님과 자녀가 맞추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서 맞추시는 거죠. 현실적인 방법들은 그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학교는 학사 일정이나 교과의 활동 내용 자체가 수능의 최저를 맞추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간도 그렇고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학군에서 뭐 꾸준한 상위권 대학의 입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죠. 의대도 지금 뭐 발표를 하고 있고 의대도 합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입시에 강한 주제 발표, 자율 주제를 통한 학생의 학과 적합성을 만들기 그리고 동아리들이 명문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애가 생기부에 대해서 완전 제로예요. 엄마도 뭘 몰라. 아빠도 별로 그닥 이쪽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얘는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0이라는 생기부의 세특을 냈는데 어떤 학교든 A라고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아이가 A라고 써서 내면 그걸 A라고 반영을 해주는 학교가 있는 거지 A를 B로 바꿔준다거나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애가 0이 아닌 A라고 하는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가 되면 돼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학부모님이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을 해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지 왜 그것도 못하냐 남의 집 애들은 생기부도 잘 쓴다 이런 얘기는 완전히 금물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랑 종합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 충암고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대성예일은 종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는 더 마찬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은평고라든가 뭐 가제울고라든가 이런 학교는 교과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근데 우리 학교는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암교의 장점을 우리가 딱 이해하고 내가 저 장점 카드를 다 써버릴 거야. 내가 이 장점이 있으면 내가 이 장점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내가 이걸 써버려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순공시간 그리고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딱 그 날짜 지켜서 내고 언제까지 통과하라 그러면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고 이게 장착이 돼서 루틴이 돼야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거를 하루에 스터디 카페 가서 몇 바퀴까지 뛸 수 있느냐 이 케이던스를 몇 바퀴까지 할 수 있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없애야지 진짜로. 스마트폰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저도 수업 준비할 때 스마트폰 있으면 수업 준비가 안 돼요. 카톡 오죠, 메일 오죠, 인스타 뭐가 오죠.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거를. 일단 얘가 안 보이면은 수업 준비를 오로지 잘 할 수 있는데 있는 순간부터 와, 이건 정말 미쳤다. 이거 안 볼 수가 없어. 막 습관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학습 패턴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1년이라는 이 전반적 그 일정들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입학을 딱 했어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신에만 올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영수 다. 그쵸? 이 중간에 이제 3월 25일 즈음에 모의고사가 한번 있습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떤 학교는 뭐 저기 학교 반배치 고사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잘 봐야 되는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신이나 잘 봐. 내신만 올인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완전히 미쳐야 돼. 거기에 완전히 꽂혀야 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게 1학기에 오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름방학이 8월에 있죠. 그때는 너무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특강이랑 이런 거 미리 딱 세팅을 하셔가지고 여름에는 윈터스쿨 같은 게 없잖아요. 서머스쿨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최저를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2학기 내신과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학기 때는 이제 9월과 11월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9월과 11월에 모의고사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날짜가 당연히 잡혀 있어요. 이제 그날이 되면 아이들은 1교시 때부터 국어를 시험을 보고 또 수학을 2교시 때 보고 점심을 먹고 영어를 보고 탐구를 보고 하루 종일 시험만 보고 학원이 있으면 학원을 가고 집에 오면 좀 쉬고 이제 이런 날인데 이 모의고사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암고는 전교 1등이라 할지라도 이 수능 최저를 너무 못 맞추더라. 저희가 지켜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다. 공부를 저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게 털리는 거 아닙니까? 수능 최저 못 맞췄고 되게 쪽팔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못 맞출까?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내신에 너무 취해 있으면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강조하기가 엄마가 참 입이 안 떨어져요. 고생하고 막 잠 못 자고 하는데 야, 너 모의고사도 잘 봐야지! 막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죄송해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그러나 당일만큼은 분위기를 잡아주셔야죠. 그 전날 일찍 재워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1교시 국어 시험이니까 예열 지문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한다거나 한 2시간 전에 깨워야죠. 머리가 돌아가야 되니까 탄수화물 좀 먹이고 머리 좀 돌아가게 하고 1교시 딱 집중해서 80분 시험 볼 수 있게 하고 수학 보고 자면 안 돼. 그날 자면 안 된다. 축구하지 마 제발. 엄마 나 지켜볼 거야. 이러고
이제 영어까지 다 보게 해서 그날의 성적표에 대해서도 딱 나오면 등급을 보실 게 아니라 백분위를 보셔야죠. 몇 %에 속해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보시면서 아, 우리 애가 내신은 선생님 충암에서 아유 한다고 했는데 2.3 했어요. 1학년 때. 그리고 6급 모의고사 봤더니 11월 달 거는 그래도 1, 3, 1 뭐 이렇게 떴더라고요. 백분위를 보니까 조금 간당간당해요. 등급도 다 똑같은 등급이 아니니까. 2등급에 꼴등도 있고 2등급에 1등도 있으니까 백분위를 보시면서 굉장히 결이 다른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어머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몇 개 없잖아요, 이거. 성적 볼 수 있는 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서 어떤 일정에 대해서 착부처럼 이 케이던스가 딱 맞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축소를 해서 한 달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달.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예시라서 날짜와 이 내용이 완전히 매칭이 좀 안 되지만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달짜리 달력이 있어요. 30알이라는 바둑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0알 중에 바둑알에는 이 중에 갑자기 수행평가도 있고요. 주제 발표를 하라고 하는 바둑알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동아리의 주제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학교 행사 중에는 명사를 초청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시험도 있고요. 와, 엄청 빡세요. 무슨 연예인 느낌스야.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정신도 못 차리겠어. 학교도 막 적응도 안 돼 죽겠는데 이것만 합니까? 끝나고 나면 또 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을 애들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한 면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입시는 사실 아이들이 무조건 옛날처럼 학교에서 공부하고 야자 열심히 해서 뭐 수능이라든가 학력고사를 봐서 대학을 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애한테만 맡겨놓으면 이걸 어떻게 다 소화를 하냐는 거죠. 저보고 하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참 좋으신지에 대한 샘플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말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제 자사고가 첫 해가 딱 됐을 때 자사고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주말 프로그램이었어요. 주말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비교과를 위한 활동들을 주말에 몰빵을 해놓고 주말에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를 시키고 동아리 활동도 주말에 배치를 하고 왜냐면 주중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사고도 아니고 비유를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학부모들께서 뭐 지인이나 무슨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입시 컨설팅 업체랑 뭔가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대치동에 있는 뭐 땡땡의 업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결탁을 하셔서 충암고등학교에 이런 전반적 관리를 맡기겠다. 한 달에 뭐 30만 원, 1년이면 패키징해서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요식행위죠. 일단 그 업체는 충암고를 몰라요. 그쵸? 그냥 충암고 이름도 모를걸요? 그냥 그런 데가 있고 그냥 뭐 돈을 내나 보다 이런 고객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업체가 딱 결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얘랑 컨택을 해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 독서 있을 때는 독서 목록 같은 걸 이렇게 던져주고 그걸 사서 읽어. 보고서 써서 나한테 내. 그래서 폴더 정리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업체한테 맡기셔봤자 사실은 큰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주말이라는 요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학부모님들이 같이 어레인지를 좀 해주셔야지 돼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그쵸? 근데 이런 거죠. 토요일 오후 6시 우리 가족은 별일이 없으면 항상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는 날. 무조건. 이런 거 있으신 학부모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의 컬처상. 근데 이날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서 탐구보고서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거 과제 나온 거 있어 없어? 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뭔데? 몰라? 한번 확인해 볼게. 일단 확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알려줘. 그게 뭔지. 그러면 엄마 한국사 선생님이 탐구보고서 주제 하나 정해서 그거 쓰라 그랬어. 아 그래? 그게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그러면 그거 써서 엄마한테 한번 보여줘. 엄마가 한번 읽어보기는 할게. 뭐 다른 얘기는 안 할게. 이제 이래서 일정 관리를 같이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탐구보고서 한국사 잘 냈어? 그거 냈는데 애들이 하도 안 갖고 와 선생님이 이틀 정도 시간 더 주신대. 그럼 너도 한번 다시 써보자. 이런 식으로 일정 관리를 사실 안 하면은요 이게 다 놓치더라고요. 특히 남자애들은 일정을 진짜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새끼만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챙기면 그게 도드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해야 돼요.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여기 아빠가 안 계시니까 아빠 안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이걸 들으신 어머님이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페이지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학년 때는 제가 아까도 1학기 때 내신에 완전히 올인을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고, 앞으로 입시 시장에서는 중3과 고1이 완전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고1 내신 때문이에요. 고2와 고3 내신이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예년에 비하면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고1 내신은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에서 보나 밑으로 보나 완전 대박 중요해요. 뭐 어떻게 빚을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상대평가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과목이. 자,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우리는 공통과목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들은 아까 성적표 보셨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 이런 과목들. 그게 이제 배우는 과목들이고, 이거는 충암고가 정한 게 아니라 교과부가 정한 거죠. 자, 그런데 2학년에 올라가면은 일반 선택 과목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수업 듣게 돼 있습니다. 아마 2, 3학년 이제 선배 첫째 자녀 있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언제 선택을 하든가요? 1학년 때 선택하죠. 1학년 때 꽤 빨리 선택해요. 중간고사 보고 1학기 때 보통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선택 과목이 다 똑같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에 깔려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을 보시면 고2나 이게 터치식이야? 고2나 고3 일부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다면 그거는 역시나 내신 깡패 맞아요. 일반 선택 과목은. 그래서 그 과목들을 지금 보시면은 수원, 수투, 영원, 영투, 독해와 작물, 확률과 통계, 미적분, 사회문화,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이런 게 다 들어있고, 물화생지, 원 과목들. 이런 거는 내신 깡패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계열에 맞게끔 선택을 다다다다닥 하시겠죠. 근데 내신 깡패구나. 물화생지 중에 2개 고르고 이러면은 이건 내신 깡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학년이 올라가면은 혹은 2학년의 일부 과목들이 우리가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 과목들이 기하 같은 게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 과목들의 진로 선택은 성취도 평가예요. A, B, C. 이게 내신이 안 깡패예요. 왜냐하면 1에서 9등급까지가 이렇게 줄 세우기가 상대평가인데 그걸 안 하고 3개로만 덩어리로 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생각했을 때 1, 2, 3등급 다 A 줄게 이거잖아요. 1등급 받으려고 아등바등 안 해도 3등급 정도 수준만 돼도 A를 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덜 빡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2015 교육개정안의 핵심입니다. 1학년 때는 공통으로다가 문이과 융합, 문이과 통합,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러나 너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과목들을 탐색하는 기간이니 그것들에 꽂힌 주제라든가 공부를 깊게 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3학년 1학기 때 갔을 때는 진로 선택으로까지도 연결이 되라. 이게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로 얘기하자면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고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중1들, 잼민이들, 걔네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다 성취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걔네 때는. 그러니까 고1 내신만 깡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1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중3, 중2, 중1 자녀분들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주와 보내셔야죠. 그 얘기하려고. 아, 진짜로. 아니, 이주와 아니면 다른, 왜냐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고1 때 내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 과목은 학업의 역량, 국수형의 학업의 역량에 공부를 잘하는 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목들이 국수형이에요.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과라고 해서 이과 과목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통사, 통과를 다 고루고루 발표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가 일부 진로 선택 과목들을 1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1학년 생기부에 있어야 돼요. 1학년 생기부에 뭐에 있느냐? 교과세 측의 탐구보고서라는 내용에 그게 녹여 있어야죠. 예. 그리고 2학년이 돼서 일반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약간 전공 쪽으로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진한 주제 탐구 보고서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학과적 합성을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찾아서 3학년 1학기까지 딱 연결을 찍어야 3일 바로 이 생기부의 최종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하를 선택했다든가 물투를 선택했다든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투 과목들은 지금 다 진로니까 성취도 평가예요. 그런데 요 과목들을 일단 선택을 했는데 엄마 이주화에서 그때 간다며 그랬잖아. 안 중요하다며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발가락으로 풀어서 C 받을래? 바보. 진짜.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생기부와 성적을 당연히 보잖아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뭐 1등급 받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3등급까지 A를 주는데 그걸 못 받았어? 얘 문제 있는 애죠. A, B, C 중에 B를 받았다 되게 문제 있는 애인 거예요. 좋은 대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A를 받아야죠. A를 디폴트로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탐구보고서가 진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A, B, C로 주는 이유가 있어요. 성적보다는 탐구보고서에 집중을 해.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속내가 들어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학과 지원 동기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전기공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각 대학의 전기공학과에 관련된 학과들이 콱콱콱콱 있겠죠. 근데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전기공학과가. 그리고 대학마다 전기공학과라 하더라도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듣는 수업의 내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학년 때 얘네가 무슨 과목들을 듣게 되는지를 다 열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 대학에 맞는 생기부를 만들려면 내가 3학년 1학기 진로 선택 과목에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결을 좀 맞춰줘야겠구나.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는.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들어갑니다. 이게 딱딱딱 맞죠.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까지. 자,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각각 샘플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실제 사례고 아마 이제 여기에 제가 얘기하려는 이 두 주인공 학생의 지인들이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은 이과 학생이고요. 남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내신은 뭐 극상위권으로 끌어올렸어요. 국수형의 학업 역량을 보여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다양한 주제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과지만 통합사회의 주제 발표도 등한시하진 않았어요. 이때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학원에 왔던 그래서 고1, 2, 3까지 졸업을 한 학생인데 1학년 때 저희랑 상담을 하고 주제 발표 뭘로 할까 하다가 통사 통과에 이제 목차가 쫙 있고 너가 무슨 학과 가고 싶어? 그때 전파공학 이런 거 하고 싶대요. 전자전파공학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1학년 때 통사랑 통과랑 이런 목차들이 쭉 있으니까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1학년 생기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과학의 세특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2학년이 됐을 때 이미 다 시나리오는 짠 거잖아요. 이제 이거 가려고 했던 거고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 스마트시티는 진짜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IoT를 통해서 이제 구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전반적 이 시티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내가 실행할 수 있고 막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집에 있는 전자기기 같은 것도 막 운영을 할 수 있고 너무 재밌더라 이거요. 근데 이거를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그래서 이제 IoT 작동 원리를 얘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를 위해서 알고리즘 공부를 했어야 됐고 그러면 그거랑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기하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미적분이 필요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왜죠? 스마트시티를 그때 했으니까. 그래서 얘의 선택 과목은 당연히 2학년 때 이게 꽂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저 내용을 제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C 언어를 하나 공부를 해요. 아두이노로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1학년 후배들한테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의 이름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름으로 깔았어요. 당연히 이제 그 내용도 진로활동의 세특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돼서는 이제 진로 적성 과목들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에 앱을 설치하게 되고 전자전파 분석 탐구 2021년 통신기술 전망 보고서라는 걸 3학년 1학기 때 탐구 보고서를 딱 꽂히고 이 친구는 이제 학종과 학교로 몇 개를 딱 써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연고 카이스트까지 최초합으로 6개를 다 붙어버립니다. 고대는 전체 장학생이었고요. 서울대로 결정을 당연히 하게 됐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내 자식 같고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약간 막 지금도 약간 생각하면은 소름이 좀 끼쳐요. 엄마가 얼마나 좋으셨을까. 네, 이 학생은 이 집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입시는 처음이셨겠죠? 엄마는 직장남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직장 다니니까 잘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아는 게 많지 않으니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런 얘기 하셨고, 그래서 나몰라라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이주아어건 고등부 밴드에 1번으로 좋아요를 누르세요. 댓글도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엄마는 애가 대학 갔는데 계속 1번으로 좋아요를 누르시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동생이 있는 거예요. 불문율이에요. 동생이 있으면 그래요. 동생 없으신 분들은 합격한가 동시에 손절이야, 거의 다. 좀 그렇더라고요. 자, 두 번째 학생은 문과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 역시 비슷하고요. 1학년 때 이 친구는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서 즉 신방과 같은 데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신방과 관련된 주제 탐구 보고서를 통합 사회 과목의 목차랑 연결시켜서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인권에 대해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주제 탐구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중간에 약간 헷갈려 버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1학년 때 우리가 전공 같은 걸 정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적에 따라서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얘가 약간 헷갈렸어요. 왜냐면 신방과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대학들은 또 이제 굉장히 또 등급것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애매하다. 어떻게 막 이제 굉장히 얘하고는 미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팀이 거의 다 달라들어서 이 선생님도 미팅하고 전 선생님도 미팅하고 저도 얘랑 상담을 또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친구는 2학년 때 돼서 약간 전공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랑 행정학과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고 온 거죠. 뉴딜 정책을 분석을 하게 됐고 인권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이해를 했지만 뉴딜 정책을 분석하다 보니 인권은 미디어의 영향력보다는 실제로 정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 구축이 돼야지 정책만 정해놓는다고 되는 거냐 라고 하는 법과 행정이 동반된 정책이라는 탐구보고서가 2학년 때 한번 딱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신의 한 수가 바로 3학년 때였는데 다소 좀 선정적인 제목이에요. 은평구. 왜 가난한가? 저 은평구에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은평구 옆에는 지금 우리의 서대문구가 있고요. 조금 더 가면은 마포구가 있죠. 근데 이 세 개의 구를 비교해 보면 은평구는 제일 가난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얘가 이걸 지가 혼자 잡을 순 없잖아요. 같이 만들었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세수가 다르잖아요. 세수가 달라요. 은평구는 죄다 주택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대문구도 비교적 그렇긴 한데 마포구는 회사가 겁나 많아. 방송사 다 들어와 있지, IT 업종 다 들어와 있지, 합정, 마포, 뭐 합정, 공덕 이런 데 가면 다 회사잖아요. 세금의 수익이 단위수가 다릅니다. 이러니 복지시설도 다르고 공원도 다르고 전반적인 도로 구축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은평구는 죄다 주택가밖에 없고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더 가난해질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탐구 보고서를 이 친구는 쓰게 되고 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학종 합격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 친구도 지금 굉장히 추워서 소름이 자꾸 끼치는 건가? 자꾸 소름이 끼치는데 근데 이유는 한양대학교의 학종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양대는 학종으로 애들을 뽑을 때 내신을 1도 안 봐요. 내신을 안 봐요. 7등급인지 8등급인지 지워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한양대는 학종으로 어느 고등학교 애들을 뽑고 싶다는 속내예요? 차사고죠. 특목고죠. 아, 내신은 좀 니네가 안 좋겠지만 난 너희들이 우수하다는 걸 알고 있어. 생기부를 보면 다 아니까 자신감이 미친 거죠. 완전히 한양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나 강남권의 활동이 우수한 고등학교 애들을 뽑겠다라고 열어놓은 구멍을 다른 고등학교도 아니고 동명여고가 뚫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장학생으로. 아, 정말 얘 기가 막힙니다. 초등부 출신에서 고3까지 다는 우리 딸내미예요. 자, 이 친구가 진짜 이 한양대는 사실은 서부학군에서 학종으로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뚫었다는 거는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명의 학생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올해의 입결을 자랑했던 친구들이고요. 더욱 고무적인 건 저 친구들이 대성과 예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정과정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숭실이나 동명고등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충암고 배정받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조차도 아, 우리 학교가 생기부를 제대로 만들 것인가, 학교에서 관리를 잘 해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망갈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없다는 거.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페이지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학원은 이제 내신을 완전히 빡세게 할 거고요.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실 거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명지중앙과는 좀 특별히 생각하는 학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산 캠으로 가면은 학교 수가 조금 6개 있고 1, 2학년 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대놓고 특정 학교를 타겟팅해서 걔네들만 집중 관리하겠다,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명지충암은 우리끼리만 하는 거고, 또 학원 입장에서는 또 우리 캠퍼스가 되게 집중적이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 밀집 케어가 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오픈돼 있어요. 더 오픈돼 있고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할 거예요, 애들하고. 충암고등학교의 입시 전략과 대성고등학교 입시 전략이 똑같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의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주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두 전형을 모두 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015 교육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1학년 때부터 나 약학과 갈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기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 약학과가 아니라 화학물질이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탐구보고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의 목차에 있는 데서 주제탐구 주제를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좋은 입결을 낸 충암고 출신의 선배가 있지만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요소 있었어요. 일단 서울대는 그 친구가 못 갔고, 고대 갔나? 연대 갔나? 고대? 연대 갔어. 다 붙었는데 이제 연대를 갔는데, 중간 과정에서 생기부를 검토를 하잖아요. 고3 때 것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1학년 때 것도 보고 다 하고 나서 2학년 거 시나리오를 보고 하는데, 좀 놀랬던 게 정교권인데, 그럼 학교에서도 얘를 키워줘야 될 텐데 생기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일단 글자 수 자체도 못 맞춰서 250자에서 500자를 세특을 맞춰야 되는데, 그 내용의 숫자도 못 맞춰 있고 내용 자체도 전공적합성이랑 뭔가 안 갖춰져 있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학교에 대해서 좀 약속한 생각도 들고 사실은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겠죠? 다 그런 게 아닌데 이유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 학생들 여기 계시잖아요.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폴더. 진짜 어머니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막 애가 막 젊은 꼰대야, 애가. 지가 아버지야. 뭐 갑이야? 어쩌라고 막 어쩔 TV 막 이러고 막 뭐 왜 저래?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다 똑같아요, 보는 눈이. 귀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뻣뻣하고 약간 너무 이제 애가 좀 수줍어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약간 이렇게 수줍어서 그럴 수 있는데, 어색해서 그럴 수 있는데 보기엔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 무조건 인사를 열심히 해라. 소리가 들리게끔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교무실 자주 번질거리면서 들락거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충암고는 전교 한 10등 정도 되는 아이들을 교무실로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세특 미리 보여줘요, 걔네들만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요거 내용 보고서 확인해봐. 근데 전교생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등 정도 되는 애들만 이렇게 불러다가 확인해봐. 그럼 줄 서서 확인하면서 뒤에 것도 잠깐 보고 약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단 태도를 고쳐라. 꼰대를 다 벗어라. 그리고 정말 인사 열심히 하고 귀엽게 굴어라. 이빨을 몇 개 보인다? 10개를 보인다. 10개. 힘들면 8개까지는 괜찮은데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제 발표 보고서 작성법.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린 스마트시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은평구 이대로 가다간 더 가난해진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주제를 잡아다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무료예요. 너무 좋죠. 완전 무료입니다. 끝까지 무료할 건데 모든 재학생한테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관리를 해주시는 피터 선생님께서 이메일을 공개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도 직접 와서 하시고, 어제도 했죠. 충암고 2학년 선배들하고 어제 20-30명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고 이메일을 공개를 해서 카톡 같은 플랫폼인데,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수백 수천 번의 대화를 오고 가는 거예요. 보고서를 보내면 수정해주고,
성적표를 보내면 분석해주고 시즌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즌이 있잖아요. 탐구보고서 쓰는 시즌도 있고 주제를 뭘로 해야 된다, 자료도 보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교육들을 이제 하게 되죠. 1학년 학생들이 이걸 되게 잘하냐면은 더럽게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고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앉았고 똑같은 설명 5번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걸. 특히 남학생들은.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주제 발표 보고서 작성법 하고요. 그리고 요 주제 선정은 이주학원 고등부 카페에 그대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2가지 주제를 포함해서 보시면 그 내용이 올라가 있는 날짜를 보시면 2021년도에 이주화에서는 이런 학생들하고 이런 상담을 했구나라는 걸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학생의 이름에 실명은 없지만 동명 3학년 백땡땡양 뭐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은평구 이대로 가다가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딱 클릭하시면 자료가 그 안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부연 설명이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게 딱 떠 있고 그런 게 이제 수십 개가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충암 1학년 올라가게 돼서 통사 통과해서 주제 발표 보고서 주제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만들어 줄 거다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결이 좋은 우리 학부모님은 밴드에 무조건 들어오신다. 그래서 처음으로 첫바로 좋아요를 누르시거나 검색을 하셔서 댓글을 날리신다. 그런데 전체 몇백 명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재원생이. 근데 그중에 그렇게 하시는 학부모님은 5분이 안 되세요. 근데 그분들이 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이끌어가는 리더세요. 요게 팩트고 밴드는 일반적이고 노멀한 그 어떤 지식, 입시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카페는 일종의 매운맛? 찐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회원가입 안 하시면은 등급이 안 되십니다. 비재원생 안 되고요. 그리고 외부 학원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기를 노크를 하시는데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재원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학생들, 학부님들이 다 오셔서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어서 충암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맡으실 우리 박진창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충암 1 영어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험이 일단 구성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의 구성과 특징을 저희들이 이제 공략해야 되는 시험의 머터리얼입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와 그리고 이 모의고사 이외 분량입니다. 근데 교과서라는 것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분명히 중학교의 공부 방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왔던 방식에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어떤 추가하거나 또 배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만 좀 받으면 진행이 가능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공략해 나가는지 여기에서의 어떤 키포인트, 변별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1학년이 90점, 93점? 이게 어머님들한테는 어떻게 난이도가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승 중에 있으며 그렇게 되고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공략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별력의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을 간단하게 좀 보면 교과서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의 양은 좀 많지 않습니다. 모의고사가 오히려 문제의 양은 많지만 점수의 배점은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활자나 문장의 개수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학습량은 사실 모의고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균형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객관식과 서술형의 어떤 배점 분포를 보면 20점에 불과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이 서술형에서 어떻게 영작을 해 나가는지 또 서술형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보면 어법 및 고의 수준의 일단 이상의 어휘 실력은 갖춰야 된다라는 게 어떤 전제에 깔리게 되겠고요. 변별력 높은 서술형은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등급 로드맵이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런 겁니까? 네. 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러한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타겟팅으로서 접근하는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충암고의 상위권의 어떤 수학의 어떤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분포를 하고 있는데 영어는 오히려 하위권들이 조금 더 분포도가 높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로서 이제 입증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영어에만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저희 때는 그냥 무조건 씹어 먹어라.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어머님들도 다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 점은 학생들에게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인내 참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 성공하고 이런 것에서는 분명히 되지만, 과연 입시에서는 경쟁력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충암고 학생들하고 이제 많은 생활을 해보니, 주고받는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니, 아이들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을 오히려 좀 부담을 갖는다. 그건 상위권과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라줄 수 있으면 그 편의를 제공해주고, 효율적인 부분, 이 부분만 공부를 해주고 그 고민을 덜어내주는 겁니다. 제 역할은 학생들이 많은 어떤 이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시간에서 어떠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 맡겨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 생각에서 자율의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그거는 말 그대로 우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장점이 많이 증명이 되었다. 그 부분을 또 뒤에서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암 내신에 대한 출제 방식 및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아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제가 아이들과 이제 충암고를 분석해 나가면서 이러한 어떤 이조학원의 어떤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연구의 결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서술형 10가지 서술형 출제 유형,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계속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방법이 이게 중요하다, 별표하고 넘어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한 거 왜 틀렸어? 이게 사실 제일 무능한 강사가 아닌가. 그걸 확인시켜주고 틀린 것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보여주고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해주고, 그러려면 이 양이 무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분석이 돼야 되고 그 포커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만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선생님들에 대한 특징, 출제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선배, 후배, 단연간의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출제자가 바뀜에 따라서 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주 바뀌지는 않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시거나 하면 문제에서의 어떤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특색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놓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어떤 식으로 2학년 또 구성되고 1학년 어떤 선생님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사실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과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것과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계속 저희들은 추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별 어떤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데이터로서 이제 좀 자료를 남기고요.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내신을 공략하느냐. 제가 이걸 들어서 그런가? 7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6주도 해봤고 5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4주간으로 압축도 해보고, 그랬을 때 가장 최적화된 것이 저는 이제 충암고에서는 7주다. 그래서 모의고사 2개 분량과 그 다음에 교과서 분량에 대해서 해보니, 모의고사 첫 번째 진도 같은 경우를 일단 나오고 나면 또 한번 모의내신 유형의 시험을 한번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나오고 나면 최종적으로 중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런 부분도 있죠. 모의고사 중요 지문, 학습한 지가 꽤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핵심을, 하지만 아이들이 배웠다고 해서 어떤 집중도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요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의내신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 2주간은 마지막 시험 범위를 최종적으로, 이때 아이들의 학습의 어떤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1, 2주 때부터 아이들이 학습 폭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시키지 않아서 사실은 아이들이 막 잘합니다. 그렇다고 이때 아이들이 안 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도의 어떤 참여도의 차이에서 이때부터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데드라인을 좀 정해 놓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이들은 두 번에 여기서 한번 실수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만회의 기간을 삼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의내신 파이널을 치르면서 아이들이 실전에서 다시 한번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기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재 및 강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이게 제 어떤 욕심과 이렇게 마치 집들이 하듯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정성 들여서 알고 오면 애들이 좋아하겠다. 그랬을 때 아이들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하우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 교재와 철저한 계획 그리고 이제 교재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재 구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라 교재 구성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과 같이 섞어서 수업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2개 학교, 3개 학교를 합해서 시험 범위가 같다. 지금 명지하고 충암도 시험 범위가 많이 겹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시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서술형 문제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많은 걸 해야겠죠. 뭐 더 많이 그냥 불특정하게 막 던져줘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발라줍니다. 생선뼈를 다 발라줘 살만 먹을 수 있게. 자,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교재 제작과 충암고의 핵심 영어 시험의 특징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있고 나면 여기로 보시는 게 그다음에 과제가 이루어집니다. 과제는 수준별 과제가 있고 아이들의 파악이 안 되면 무조건 다 하라고 하죠.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학생, 요 정도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에 따른 어떤 성취도를 좀 레벨을 좀 정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력이 좀 낮은 학생들과 학력이 높은 학생들은 수행 능력이 다릅니다. 근데 이만큼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요만큼 나오는 거. 그런데 이 친구한테 1등급이 할 수 있는 학습량을 과제를 정해주고 학생이 못해왔다라고 계속 불합격이 뜬다 라고 하면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게 익숙하니까 할 수 있지만 이 착한 아이들이 그 다음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취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제나 테스트는 아이들의 성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재원생들이 다 시험을 보고 났을 때는 집에 돌아갈 때 뭔가 좀 뿌듯한 느낌? 뭔가 좀 하고 갔다. 이런 느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수업 준비에서 그러한 부분은 수업 준비에서 사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러한 어떤 유형의 과제들이 있고 그리고 테스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테스트 부분은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2시간에 테스트는 1시간 반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금 빠른 친구들은 거기에서 유동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1시간 반 동안 이게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어, 본문 암기, 모의고사를 나갈 때는 지문 어휘어법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나머지 20분에서 30분간은 실전 미니 테스트를 봅니다. 이 미니 테스트에는 충암고의 3개년 기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상되는 문제도 나가고 아주 순도 높은 문제들만 나갑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풀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사진에 보듯이 제가 뭐 이렇게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걸 열심히 풀어라라고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아이들이 풀어보니 서로 이제 등급을 비교합니다. 내가 이 모의고사에서 실전 미니 테스트에서 몇 개 틀렸는데 근데 옆에 친구는 더 맞고 하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이 공부의 면학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싹트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아이들한테 기분 나쁜 말 할 필요가 없죠. 잘 던져주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풀고 이런 공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게 모의내신일 때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갔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더욱더 이게 상승 무드를 타게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질문도 이렇게 틀렸으면 야 너는 이거 어떻게 풀었냐?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 또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스트 유형을 뭐 보시면 이렇게 단어 테스트 이건 그냥 샘플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매번 신선한 그 전 수업 전에 저는 수업을 했었던 것을 테스트로 내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또 테스트에 그게 나가고 그럼 또 집중. 그러한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과제 및 테스트 관리를 보시겠습니다. 과제 및 테스트 관리를 보시면 아이들의 이제 명단이 나와 있고 성취도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패스하면 좋겠지만 뭐 그건 이상적인 거겠고요. 일부 학생들은 좀 미응시도 하고 불합격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라는 게 학습 동기가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거 너 불합격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왜 공부 안 했니? 이렇게 쓴소리도 필요할 때는 있지만 아이들한테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친구들 요 정도 이렇게 패스하고 있는데 어떠니? 그러면 자신의 어떤 학습량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죠.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에 관심 없이 다니는 애들은 정말 극히 일부이고 다 어머님들도 이 공부에 대한 열의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쟁 구도를 가지며 내가 관리를 받고 있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나의 학습량에 대해서 끝까지 파악하고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애정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굳이 나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이 느낍니다. 선생님이 나를 정말로 아끼고 있구나. 자, 이제 마지막에 그 어머님들 그 내신 분석 리포트라는 것에서 예.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샘플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모든 작업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고, 이 학교는 그냥 이런 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이게 말로만 해서는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과장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분석에 대해서 이 분석만 상당한 에너지를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각자 선생님들이 손으로 다 작업하고 시험지를 매번 분석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내신 분석 리포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것을 보시면 뭐 유형이라든지 궁금한 점이라든지 더 참고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암고 영어의 기준이라고 제가 좀 항목을 달았는데 이주아어가는 서부학군 입시의 기준 그 안에서 맡은 역할 제가 충암고 전임으로서 충암고 영어 학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왜 충암고 내신은 이주아인가 여기에 내신 분석 리포트에 삽입된 부분 중에서의 그 답을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3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상당히 이게 조금 뭐 어그로 끄는 것 같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저도 처음 입사하고 뭐 초년생일 때 패기로서 하던 때가 있었고 근데 그 패기에 이제는 어떤 결과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이제 저도 이제 충암고에서 같이 아이들과 이제 생활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뭐 강의 경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충암고로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그 결과물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부분에 나와 있지만 2021년 22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장님도 모르셨죠? 이 충암고가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 지금 여기 노란색 표시된 것들은 다 충암고인데 저기 이미 다 대외적으로 나간 거고 공인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충암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이 대입 실적이 이제 두 번째 어떤 비밀의 요소, 비밀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데 충암고의 영어의 원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선배 학생들 이렇게 충암고 여기서 경험해봤던 학생들이 과연 비교 대상이 있는가?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 어떤 지나친 자신감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비교군이 있나?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분명히 이루고 있고 한번 여기서 중앙고에서 수업 듣고 성적 향상을 맛보고 근데 성적 향상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신의 성적의 과거랑 나랑 비교하는 것과 1학년 때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충격받죠. 아 내가 이렇게 공부 못했나?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왔나? 나 A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어디에서 아이들이 아하 모먼트를 겪냐면 중학교 때 나보다 잘했던 아이 나보다 잘했던 아이가 저기서 헤매고 있네. 그럼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정확한 성취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이 지날수록 여기서 만족도와 최상위권 증가라는 부분을 항목에 넣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도 충암고는 결국은 340명 중에 상위권이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게 14명 정도 4~5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1등급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외부에서 오는 학생도 있지만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1학년 때는 3~4명이었던 1등급의 비중이 2학년 때는 5~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데 뭐 붙어 있을 수, 이게 저희 학원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서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좀 유의 있게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이 나보다 성적이 중학교 때 나보다 좀 그랬는데 왜 영어를 잘하지? 이 여학교와 달리 남학생들이 그렇게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년 한 학기 지나고 보면은 아이들도 이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생들이 충암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상위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공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이주학원 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좀 간지럽습니까, 원장님?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되게 예. 민망한. 아, 자기 입으로 막 이렇게. 아니 내가 민망. 아, 원장님.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학교 내신으로만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아이가 목적지에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목적지에 다 와서 뭔가 두고 왔을 때 그 좌절감. 왔는데 내가 생기부에 뭐 해놓은 게 없네. 그 관심이 생겼는데. 창체활동 뭐 해놓은 게 없네. 뭐 그 방향을 빠르다라고 해서 중요한 걸까? 바른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이 충암고와 이 서부학군에 대한 이 데이터가 실질적인 데이터가 누적되고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의 어떤 자료들보다 양질의 자료와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제공받고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거. 이게 저도 수업 준비만 하게 되는 부분에서 정말로 좀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 너 어떻게 막 수시 준비해주고 이런 거 해야지 이 시기에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입시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거기를 쏟아야 되는 그 에너지를 수업에만 양질의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더욱더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 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조금 나란 사람이 누군가 나의 뭐 강의는 무엇인가 이제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겠죠. 학생들이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리고 차곡차곡 실력 향상이라는 것을 이뤄왔는데 충암고의 이러한 얕은 시험 출제 유형에 의해서 또는 처음 해봤다라는
것에 의해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학생들의 노력과 실력이 과소평가 받는 일. 이 일은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그런 일을 봤을 때는 제가 오히려 동기부여 받고 더 열심히 해줘야겠다. 못 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노력이 평가절하받는 것. 그런 함정에 걸려서. 자, 지금까지 충암고.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충암고 전임 강사 박진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